음, 이번 달에 알바가 별로 많지 않았으니 이 정도인가? 그거 저번 달 급여 명세서야? 네. 케이타 선배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요 정도 받았지. 케이타 선배의 급여 명세서에는 2,800엔이라는 금액이 있었다. 설마 이번 달 처음으로 케이타 선배를 이긴 건가? 라고 생각하며 살짝 기뻐하는데 자세히 보니 28만? 케이타 선배 너무 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네,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에 두고 온 물건은 없는지 소지품 확인해 주세요. 이번 달 마지막 알바는 버스 가이드. 난 숙박 연수를 가는 초등학생들 담당이다. 이번 달에야말로 케이타 선배를 이겨봐야지. 여기부터는 시설 담당자분께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 스텝 아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버스 가이드로부터 초등학생들을 인계받자 정사원 스즈키 아사미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저기, 그쪽도 인사 좀 해요. 뭐 나도? 저기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얘기해야지. 그렇군. 저는 스텝 쿄스케입니다. 잘 부탁해요. 뭐야 저게, 쪽팔리게. 진짜 촌스럽다. 오늘부터 계약직으로 파견 나온 나 야마무라 쿄스케는 익숙하지 않은 인사로 아이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말았다. 아직 요령이 안 생기는군. 그런 우리들을 보는 왠지 신경 쓰이는 말을 중얼거리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은 정사원이니 A급. 저쪽은 B 아니면 C급이군. 저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저 쿄스케라는 사람은 파견사원이군. F급이군. 뭔가 내 이름표 쪽을 본 것 같았는데? 드디어 스태프들의 인사 및 선생님의 설명이 끝났다. 그럼 각자 방으로 가서 짐을 풀도록 하세요. 네. 큰일이다. 내 방 번호를 듣는 걸 깜빡했어. 혼자 열심히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던 그 아이는 당황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저기 방 장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가자. 내가 그 아이를 안내하려고 하는데. 이 형아는 계약직 파견사원이야. 그렇게 말 걸면 안 된단다. 심지어 중졸이래. 갑자기 나타나 이상한 말을 늘어놓길래 놀라고 있는데. 맞다. 아빠가 F급이랑은 말도 섞지 말라고 했어요. 뭐? 어머,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름은 준타 맞지? 누나가 안내해줄게. 역시 A급 아사미 씨는 다르시네요. 아사미와 준타구는 나에게 등을 돌리며 멀어져 갔다.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F급이라는 건 뭐지? 나 뭔가 처음이라 긴장돼. 나도 강물에 빠져버리면 어쩌지? 래프팅이라니 정말 두근두근. 짐 정리가 끝난 아이들은 다음 체험 학습 장소로 왔다. 나 좀 피곤하니까 설명은 그쪽이 좀 하죠. 네? 그건 정사원이 할 일인 걸로 아는데. 뭐라고요? 당신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난 어쩔 수 없이 래프팅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건 내일이 아닐 텐데. 한편 아사미는 준탁은 정말 똑부러진다 너. 뭐 자주 듣는 말이죠. 준타군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지 둘이서 잡담을 이어나가는 아사미와 준타. 준탁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엄마는 없고요. 아빠는 나라에서 돈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에서? 이 아이의 아빠 꽤 유망한 사람인가 보네. 심지어 싱글파더. 이건 찬스가 틀림없어. 연수에 올 기회도 흔하지 않은데 자연을 만끽해야 하는데.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그날 밤 어서 오렴. 얼른 앉아서 과자 좀 먹어. 오, 진짜 저 다 먹어도 돼요? 부잣집과 인연을 이어갈 절호의 찬스. 난 그 기회를 놓칠세라 준타군의 사무실로 불렀다. 준타군 주려고 샀지. 마음껏 먹으렴. 우와, 고맙습니다. 응? 준타군?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타이밍.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준타군이 집에 가기 전에 아빠를 여기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 아빠를? 왜요? 아니, 준타군이 너무 똑똑하고 귀여워서 아빠는 어떤 분일까 하고 궁금해서 말이야. 우리 아빠를요? 좋아요. 고마워. 그럼 나 기대하고 있을게. 초등학생 아이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지 원? F컵은 어디 갔지? 어? 이 봉투 혹시... 응? 아, 파견사원한테도 급여 명세서 같은 거 주긴 주는구나. 어차피 우리 아빠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볼 텐데. 교스케의 급여 명세서 봉투를 보고 우리들은 좋은 생각이 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준태군 아빠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알려줘 볼까? 좋아요. 우리 아빠도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상으로 안내사항은 끝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그 소동은 아침 집합 시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 저요. 준타군 무슨 일이죠? 모두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모두의 앞에 선 준타군. 난 그때 눈치챘다. 저건 내 급여 명세서가 들어있는 봉투잖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아사미와 준타군이 날 힐끗거리며 웃고 있었다. 게다가 저는 이 연수에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타군은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정확히 손가락질을 했다. 저 사람이라니 쿄스케를 말하는 건가? 이거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 이 F급 인간의 급여 명세서를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그 봉투를 뜯기 시작하는 준타군. 잠깐!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준타군, 그럼 안 돼. 당장 그만둬. 주변에서 말려보지만 준타군은 멈추지 않았다. 다들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파견사원의 급여. 뭐? 1, 10, 100, 1000만, 1천만 엔? 대단해. 어떻게 된 거죠? 모두의 반응이 본인의 예상과는 달랐는지 준타군은 서둘러 내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다. 뭐? 0이 하나, 둘, 셋. 이럴 수가. 아빠보다 0이 4개나 많아. 그러자 바로 그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쿄스케군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장님. 이상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해산하도록. 소장님이 오셔서 말려주신 덕에 다른 설명 없이 아침 집합 시간은 끝났다. 대체 왜 저 녀석이 1000만원씩이나. 이상하잖아. 뭔가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준타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럴 수가. 아빠보다 0이 4개나 많아. 준타군이 분명 그렇게 말했었는데 0이 4개나 많다는 건. 그게 사실이라면 준타군의 아빠의 급여는 1000엔이라는 말이 된다. 아니야, 설마. 일단 먼저 쿄스케의 월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며 준타군에게 말을 걸었다. 분명 쿄스케는 뭔가 음흉한 짓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 녀석의 정체를 좀 파헤쳐보지 않을래? 해봐요. 그 녀석이 우리 아빠보다 대단할 리가 없죠. 준타군은 의욕 넘치게 나에게 협력해주기로 했다. 마지막 날의 체험학습은 시설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따는 작업이었다. 난 이곳의 담당이기도 하다. 대박, 여기 전부 다 딸기야. 달달한 냄새, 빨리 먹고 싶다. 자, 그럼 딸기 따먹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설명은 듣지 않고 둘이서 뭔가 이야기 중인 아사미와 준타군. 이런 일을 하는데 10,000원이나 받고 있다는 건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저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저쪽에 있는 딸기는 절대 따지 말도록. 네, 알았다. 저 금지구역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틀림없어. 오케이, 그럼 저쪽에 있는 딸기를 한번 따보죠. 두 사람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난 설명을 계속했다. 자, 우리 반은 이쪽에 있는 딸기부터 딸게요. 다른 반 아이들도 비닐하우스로 하나둘 이동해왔다. 저 끝 구역에 있는 딸기는 따면 안 돼요. 어라? 이쪽 딸기가 없어졌잖아.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 당황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버스 가이드가 보였다. 여보세요? 모로부시장? 여기 큰일 났어. 교스케군, 시스템에 경고가 떴는데 괜찮은 거야? 모로보시님? 부자 싱글파드의 모로보시님까지 등장하다니 나에게 찬스가 굴러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네? 모로보시님? 경고가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머, 이럴 수가. 이렇게 가까이서 모로보시님을 볼 수 있다니. 대체 왜 여기 모로보시님이? 모로보시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볼까? 수줍어서 못하겠어. 내가 모로보시님에게 푹 빠져있을 때. 이런, 금지구역에 딸기가 없어졌어. 뭔가 급하게 바빠 보이는 쿄스케. 여기 금지구역에서 딸기를 딴 사람은 누구죠? 지금은 일단 아무 말 하지 말자. 뭐야, 이 심각한 분위기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금지구역에서 딸기를 딴 사람은 이 두 사람인 것 같군. 모로보시님은 정확히 우리 둘을 가리켰다. 네? 무슨 말이죠? 전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했다는 증거 있나요? 준타군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랬다. 증거도 없는데 우리를 의심하다니. 뭔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게, 어차피 땄어야 할 딸기 누가 따든 상관없잖아. 맞아. F급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맞아, 난 정사원이라고. 아사미와 준타군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지만 두 사람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나 본데 교스케는 그냥 평범한 파견 사원이 아니야. 뭐? 무슨 말이죠?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중졸인 나는 가업으로 내려오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힘들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고 어떻게든 작업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도달한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길. 그로부터 긴 시간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것이 이걸로 온도, 습도 재배 시기까지 모두 전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야. 우리 딸기 농장에 꼭 도입하고 싶군요. 비닐하우스 안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AI 관리 시스템인 것이다. 여기 소장님과 아는 사이라서 말이지. 쿄스케 군은 시스템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파견 사원으로 부탁을 좀 하고 있지.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그러게요. 모로보시님이 직접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요약하자면
난 꽤나 실력이 좋은 시스템 엔지니어이다. 물론 금지 구역의 딸기들은 모두 AI가 감시하고 있지. 얼굴 인식으로 너희들이 한 일도 모두 기록되고 있고 말이야. 여기 좀 보라고. 거기엔 아사미와 준타군이 딸기를 따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저기 그게... 딸기는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너희 두 사람은 이 실험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 같으니 각오하도록. 말도 안 돼. 손해배상이라니. 안 돼. 어쩌지? 심각한 분위기 속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어이 준타, 아빠 왔다. 아빠! 저 사람이 준타군의 아빠? 어떻게든 해결해줄지도 몰라. 준타로부터 날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아빠 돈 많이 벌고 있다고 했지? 도와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요. 두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달라붙어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빠 스마트폰으로 돈 많이 벌고 있다고 했잖아. 어? 아, 그거? 준타군 아빠가 부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눈앞에 나타난 준타군 아빠가 신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바로 이 순간까지는. 좀 창피한데 알려드리죠. 이거예요. 포인트 모으기로 매달 1,000엔씩 벌고 있어요. 차근차근. 뭐 쉬운 일은 아니죠. 1,000엔이라고는 하지만 포인트 모으기란 쉽지 않거든요. 1,000엔? 난 절망했다. 준타군에게, 그리고 준타군 아빠에게, 그리고 나에게까지. 1,000엔 많은 거 아니야? 과자도 많이 살 수 있는데? 뭐? 금전 감각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1,000엔이랑 1,000만엔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도 준타군 아빠는 나라에서 돈 받고 있다고 했죠? 이건 뭐 부업이나 그런 종류잖아요. 그쵸? 제가 버는 돈은 저 포인트 모으기뿐이고요. 뭐? 생활 보호 대상자라서. 세상에,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 그 후 나의 부잣집에 시집가겠다는 꿈이. 아사미가 저지른 일은 모두 소장님 귀에 들어갔고 그대로 그녀는 해고되었다. 그리고 준타는 준타, 너도 이거 해보지 않을래? 난 됐어. 아빠는 쥐고 이대로라면 큰일이다. 아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큰 자극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뭔가 버스 가이드 알바 정말 힘들었어요. 토무토무반은 특히 힘들었다고 들었어. 케이타 시네반은 평화로워 보여서 정말 부러웠다고요. 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쉬어버렸어요. 난 그 다음날 인형탈 알바 갔다 왔지롱. 진짜 재밌었어. 이걸로 이번 달도 케이타 선배에게 졌군. 케이타 선배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어.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 야호! 먼저 간다. 뭐야?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에스메니 고등학교 2학년이자 유명 인플루언서다. 오늘은 지금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학교에 가는 중이다. 와, 개멋진데? 또 이상한 물건을 타고 있군. 그치? 어라? 위험해? 아프겠다. 완전히 엎어졌네. 괜찮아? 까보니까 그렇지. 아니, 이 전동 킥보드 뭔가 이상한걸? 이번 달 용돈도 다 써버렸어. 한 달에 1만엔이라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내 이름은 다이치. 요복한 집에서 자란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인 남동생 토모야와 항상 용돈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아 그래, 조회수 높은 영상을 올려서 돈 버는 건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뭘 찍어야 되지? 글쎄, 타치미네 녀석한테 몰래카메라라도 해볼까? 그거 재밌겠는데? 타치미네라는 녀석은 우리 사촌 동생이다. 녀석은 우리 집과는 달리 가난하다. 나왔어. 무슨 일이야? 부르자마자 집에 온 녀석. 잘 왔어. 일단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목마르지? 이 주스 마셔. 정말 잘 마실게. 난 책상 위에 놓인 페트병을 집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페트병 밑이 빠져 주스가 쏟아져 홀딱 젖고 말았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몰카 대성공! 잘 찍혔는데 이거? 좋아, 개꿀잼 각이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럼 이거 다 치우고 가라. 알았어. 내 몰래카메라 영상을 자신만만하게 매니터에 투고한 형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재밌는데 왜 재생수가 적은 거야? 조회수 완전 망했는데? 왜지? 두 사람의 영상에 붙은 댓글도 부정적인 내용들 뿐이었다. 뭐야 이 댓글은? 우리 목소리가 뭐 어때서? 그니까 완전 알못들이네. 우리 재능을 질투하는 걸 거야, 분명. 더 대단한 몰카를 준비해서 녀석들을 다시 보게 해주자. 뭐? 그 후 며칠 뒤 내 생일이 되었다. 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번엔 뭐지? 나는 또 몰래카메라에 당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했다. 다치미 생일 축하한다. 우리가 널 위해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우와, 정말? 요새 엄청 인기 있는 전동 킥보드야. 어때? 기쁘지? 흙수저인 넌 살 수 없는 거니까 즐겁게 타라. 우와, 이렇게 비싼 걸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말투는 좀 그랬지만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난 기뻤다. 크크크, 저거 브레이크 고장 난 건데. 다침 이 녀석 이번에 꿀잼각 나오겠지? 한번 타봐. 영상으로 찍어줄게. 응, 알았어. 재밌다. 좋대. 속도 더 올려봐. 그래. 속도를 내야 더 멋지게 찍힌다고. 응, 해볼게. 속도 최고로 하고 일로 와봐. 여기야, 여기. 알았어. 형들이 오라고 했던 곳은 엄청난 경사길이야. 갑작스런 경사길로 인해 속도가 더 올라갔다. 위험을 감지한 난 브레이크를 눌렀지만 어라. 몇 번이고 브레이크를 눌렀지만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들어. 누군가 멈춰줘. 서둘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속도는 점점 올라갔고 눈앞에 걷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보여 난 큰 소리로 외쳤다. 저건 임산부가 위험해. 난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큰일 났다 야. 도망가자. 두 사람 다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으니 정신 차리세요. 여긴 왜 병원에... 전동 킥보드 타다 임산부와 부딪혔었지. 상황 파악을 한 난 곧바로 병실을 나갔다. 그리고 간호실에서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까 실려온 101호실 임산부 말이야. 안타깝다. 나랑 부딪힌 임산부 말인가? 난 조심스럽게 101호실 병실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임산부가 매우 힘든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설마 나랑 부딪혀서 아기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 어쩌면 좋지? 결국 난 임산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대로 병실로 돌아갔다. 화제의 주인공 타침이잖아. 너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던데?
그건 브레이크가 안 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치만 이걸 본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고로 끝났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야. 보여준 영상에는 나와 임산부가 부딪혔을 때의 모습이 들어있었고 중간에 형들이 경사길에서 오라고 말했던 부분이 절묘하게 잘려있었다. 뭐야 이게? 어떡하지? 이건 흥행각이야. 그 후 나는 곧바로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정장을 입은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하는 걸 들었다. 저건 설마 경찰인가? 이제 난 잡혀가는 건가? 어떡하지? 1,000만 정도의 위자료는 필요할 거야. 그래,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지. 내가 1,000만 엔을 내야 한다고? 여기에 있다간 가족들에게 폐만 끼칠 거야. 절망한 난 뒷문으로 서둘러 도망갔다. 다침 이 녀석 도망간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찍어두자고. 이 근처에 그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찾았다. 얘, 잠깐 괜찮니? 무슨 일이세요? 네가 킥보드에 탄 영상 조회수가 지금 엄청난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매니튜버 마사모네잖아. 진짜 마사모네 씨 맞죠? 대박! 영상 매일 보고 있어요. 저 구독자예요. 형들 언제 왔어? 얘가 킥보드 탄 영상이 지금 엄청 화제잖아. 그치? 알다 맞아요. 사실 그거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우연히 그런 게 찍혀서 깜짝 놀랐죠. 괜찮으면 그 얘기 좀 들려줄래? 좋아요. 저희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주신다면요. 오늘은 그 화제의 전동 킥보드 사고의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 2명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실은 그 킥보드 저희들이 선물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험하게 속도를 내고 내리막길에 가더라고요. 아니야,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마사모네님의 영상이 나오면 이제 우리들은 유명 인사가 될 거야. 팔로워도 대박 오를걸? 점점 상황이 악화돼 절망하던 그때 얘기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사실은 다르답니다. 네? 마사무네 씨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나와 시청자는 놀랐다. 실은 영상 속에 나온 그 전동 킥보드 결함이 발견돼 회수 중인 제품이죠. 그렇게 말하며 마사무네 씨는 킥보드를 판매하는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다. 진짜네.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회수한다고 적혀 있어. 나도 같은 제품에 탔는데 그것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 그치만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녀석이 난폭하게 운전한 것도 원인이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운전하지 않았어도 임산부와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영상 뭔가 부자연스럽게 잘려있어. 뭔가 초반에 몇 초만 다르게 촬영된 흔적이 있는데 시청자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받았어. 이럴 수가. 저기 그건... 이 영상을 봐주세요. 그렇게 마사무네 씨는 원본 영상을 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형들이 날 내리막길로 오라고 부르는 장면이 제대로 찍혀 있었다. 원본 영상에선 너희들이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고 내리막길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 타기 전에 조금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렇군. 아마 두 사람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걸 확인한 뒤 너에게 그걸 선물한 것 같네. 아니 그럴 리 없잖아. 그 후 형들이 나한테 몰래카메라 했던 영상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촬영을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이 멈추지 않게 되자 오해할 만한 영상을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사죄 영상을 올려야만 했다. 젠장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는 거냐고. SNS라는 건 조회수만 높은 장등인 거 아니야? 마사무네 씨의 생방송 이후 드디어 찾았다. 위자료권으로 할 얘기가 있단다. 집 앞에 있던 양복 아저씨들이 나타났다. 어떡하지? 진실은 밝혀졌지만 사고를 낸 건 내가 맞으니까 분명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거야.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집이 가난해서 그런 돈은 낼 수 없어요. 제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절망 속에서 열심히 아저씨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단다. 우리들은 전동 킥보드 제조사 직원이란다. 사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 그런 영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내게 위자료로 1,000만 엔을 주기로 했단다. 제가 1,000만 엔을 받는 건가요? 갑작스런 일에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이 돈은 내가 받아야 할 게 아니야. 그 임산부한테 전해주자. 뭐? 저 녀석 사고 낸 주제에 모두에게 동정도 받고 돈도 받다니. 용서 못해. 다음날 진짜 우리 집에 1,000만 엔이 들어왔다. 와, 진짜 1,000만 엔이잖아. 진짜 1,000만 엔을 받았다니. 그 킥보드 애초에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겠지? 그래, 저 돈만 있으면 이제 매니터 할 필요 없어. 용돈 1,000개월치잖아. 우리들은 타츠미가 자리를 비운 순간 재빨리 가방을 가져왔다. 이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치? 배고프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가자. 좋아. 우리들은 평소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음식들을 전부 주문해서 먹었다. 우후, 맛있다, 맛있어. 대고야. 하지만 그 후 우리들에겐 말도 안 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영수증이요. 네, 이걸로. 내가 돈을 내려고 가방을 열었던 그때. 뭐야 이건? 전부 신문지밖에 없잖아. 안에는 지폐가 한 장도 없었다. 설마 했는데 정말 훔치려고 하다니. 타치미? 마사무네 씨까지? 어째서 여길... 너희들의 사죄 영상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제보가 조금씩 들려왔거든. 혹시나 해서 타츠미한테 가짜랑 바꿔치기 하라고 얘기해뒀어. 뭐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니. 이런 게 진짜 몰래카메라라고. 뭐 이번엔 성공하지 않길 바랐지만. 말도 안 돼. 너네 대체 뭐 하는 거야? 사죄 영상을 투고하고 드디어 반성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뭐야? 너네 이제 용돈 없을 줄 알아? 폰이랑 컴퓨터도 압수야. SNS 같은 거 두 번 다시 하지 마. 죄송합니다. 드디어 유명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SNS도 못하네. 그렇게 두 사람은 용돈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난 진짜 전부 다 줘도 돼?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돈은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 집이구나. 네. 어라? 당신은... 임산부였던 여성이 아기를 안고 나타났다. 그 아기는... 역시 맞구나. 그 킥보드에 타고 있던 타츠미라는 애가 너였구나. 나 사고가 있던 날 바로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 그때 부딪힌 충격으로 갑자기 진통이 와서 곧바로 아이를 낳았단다. 네? 그치만 병원에서 힘든 표정으로 누워있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안타깝다고. 아, 그건 출산을 끝난 직후라 조금 지친 것뿐이야. 안타깝다고 한 건 출산 직후 남편이 곁에 없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랬던 거구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누나는 내가 가져온 1,000만 엔을 날 위해 쓰라며 받지 않았다. 덕분에 우리 집은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슬슬 야코비에게 몰래카메라라도 해볼까나.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는걸. 구독 버튼 잘 부탁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보면 이상한 손님을 자주 보곤 한다. 저기 아가씨. 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학생이지? 네, 그런데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어딘지 알아? 네? 내 이름은 우에하라 사에, 16살. 이날도 단골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퀴즈를 내기 시작했다. 정답은 와세다 대학이란다. 와세다. 아,
뭔가 또 이상한 손님이랑 친해진 모양이네. 그러게. 아무래도 난 이상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체질이 있는 모양이다. 어서 오세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알바를 하고 있던 그때 조금 이상한 분위기의 가족이 가게에 찾아왔다. 어라? 저 아이만 옷이 낡아 보이네. 뭔가 사연 있는 집 같다. 사해, 잘 부탁해. 알았어. 주문 받겠습니다. 햄버거 2개 주세요. 네? 2개예요? 그래, 2개.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문한 햄버거를 갖고 갔는데 오래 맛있겠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맛있다. 역시 이 집 햄버거는 꿀맛이라니까. 저 아이만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괜찮으려나? 마사야, 넌 물을 좋아하지? 그렇게 남자아이는 계속 물만 먹고 있었다. 친구지, 내가 만든 새로운 앱 보고 싶어? 응. 이번 건 말이야. 세라가 자체 개발한 앱에 대해 열변하고 있던 그때 이런... 죄송합니다. 바빠 보이는 점원과 부딪히고 말았다. 정말 아름다워. 한 번 스친 것만으로 얼굴이 빨개진 세라. 이건 혹시 당신은 제 운명의 상대가 아닙니까? 네? 또 이상한 손님과 만나버리고 말았어. 이상한 중학생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다시 주방에 돌아가려던 그때 배고파. 아까 본 낡은 옷을 입고 있던 남자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역시 저 아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은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온 부모님 쪽을 돌아보자 정말 맛있었어. 맥주도 주문했으니 마시자고. 좋은 생각이야. 아이가 너무 불쌍해. 그래. 얘, 잠깐 이리로 와볼래? 네? 저요? 이거 줄게. 배고프지? 햄버거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난 직원 식사로 제공된 햄버거를 아이에게 줬다. 정말 맛있다. 다행이다. 천천히 먹어도 돼. 누나, 정말 고마워요. 역시 배가 고팠구나. 배가 부른 아이가 자리에 돌아가려던 그때 그럼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좋아, 기다렸다고. 부모님은 취해서 가게 안에서 소동을 피웠다.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아까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민폐네. 정말 이상한 손님이야. 운명의 사람도 곤란해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해야 해. 그렇게 생각한 그때 거기 두 사람, 가장 시끄러운 동물은 뭘까요? 퀴즈 내는 걸 좋아하는 아저씨 손님이 갑자기 두 사람한테 퀴즈를 내기 시작했다. 뭐야, 이 카오스 같은 상태는. 알아냈어. 정답은 돌고래 아닌가? 땡. 정답은 바로 저 사람들이란다. 조용히 좀 해, 인간들아. 뭐가 시끄럽다는 거야? 저딴 게 무슨 퀴즈란 거야? 마사야, 얼른 가자. 아저씨 최고였어요. 진짜 완전 사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된 거겠지? 정말 여러 일이 있던 하루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구나. 잠깐 기다려. 그 후 마사야는 내가 알바하는 월, 금, 일요일에 반드시 찾아왔다. 자,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맨날 그렇게 줘도 돼? 네가 먹을 때 없어지잖아. 그치만 배고파 보여서 그만. 정말 사람 좋은 녀석이라니까. 하지만 그런 날도 갑자기 끝나고 말았다. 오늘은 그 애 안 오는 것 같네. 그러게. 몇 개월이 지났고
어떤 날을 기점으로 마사야는 갑자기 가게에 오지 않게 됐다. 큰일이야. 일이 전혀 끝나지 않아. 그 후 6년이 지나고 나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솔직히 그다지 즐겁진 않다. 그렇게 멍이나 때리고 뭐 하는 거야? 남친 생각이라도 했어? 남친 없거든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이라도 소개해주랴? 됐습니다. 상사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전혀 일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나 혼자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정말이지 이 사람만 없으면 바쁜 일도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전에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데. 그날 퇴근길. 비가 엄청 내리잖아. 어떡하지? 뭐야, 우산 없어? 난 곧 아들이 우산을 갖고 와줄 거야. 정말 하나하나 열받게 하네. 그때였다. 아빠, 자 우산 가져왔어요. 땡큐. 그럼 어서 집에 가자. 이 사람은 설마 사해 씨?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저예요, 마사야예요. 말도 안 돼. 예전에 알바할 때 햄버거를 줬던 마사야와 다시 만났다. 어느새 남자다워졌구나. 그는 우산이 없는 날 집까지 바래다 줬다. 마사야, 늦어서 미안해. 누나, 그 일을 계기로 우리들은 가끔씩 만나게 됐다. 응? 데이트라도 하려는 건가? 우리 아들 백수 니트인데. 무능과 니트라니 아주 찰떡궁합이군. 너 정말 아무 일도 안 해? 실은 부모님한테 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말해봤자 손해니까요. 아, 이해가 가네. 그렇게 마사야는 어느 가게로 날 데려갔다. 실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엄청 인기 있는 햄버거 집이잖아. 난 그날 누나가 준 햄버거 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계속 햄버거를 연구했고 알바비를 열심히 모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햄버거 가게를 오픈했다. 그 가게가 여기예요. 제가 사장이죠. 말도 안 돼. 이 동네에서 엄청 인기 햄버거 가게잖아. 대단하다. 이게 다 전부 누나 덕분이에요. 계속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가게를 방문했을 땐 이미 그만두셔서. 설마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을 줄이야. 저기 괜찮으시면 여기서 일하실래요? 저희 아빠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 누나의 접객 스킬은 완벽해요. 물론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았어. 나 퇴사하고 올게. 네? 그렇게 곧바로 결정하실 줄이야. 내 감히 지금 바로 여기서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거든. 그렇게 저 퇴사하겠습니다.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너 같은 사람을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걸? 충고 감사합니다. 곧바로 퇴사했다. 당신 부하가 된 사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건. 설마 자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장님 죄송합니다. 젠장 왜 내가 혼나야 되는 거냐고. 그 후 며칠 뒤 화가 난 나는 아내와 기분 전환 겸 외출했다. 그때였다. 저 녀석. 퇴사한 무능 부하를 발견했다. 저 녀석 그만둔 뒤에 뭐하고 다니는 거지? 백수인가? 무슨 일이야? 차, 됐으니까 따라와. 나는 신경 쓰여 뒤를 밟았다. 어머, 여기 요새 인기 많은 햄버거 집이잖아. 그래. 저 녀석 퇴사하고 이렇게 좋은 가게에서 밥이라도 먹으려는 건가? 잠깐 들어가 보자. 아싸. 어서 어라? 놀러 왔다. 그렇군. 이 녀석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던 모양이군. 그때였다. 어서 오세요. 엄마, 아빠. 마사야? 그래, 그런 거였군. 너네끼리끼리 여기서 알바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표를 확인했으나 대표라고?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아,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 여긴 내 가게야. 뭐라고? 가게에 대해 코치코치 캐물을 상황을 예상했으나 뭐 상관없어. 여기서 가장 비싼 거 줘. 나도. 그대로 부모님은 햄버거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갈게. 부모니까 돈 안 내도 되지? 그럼 이만 가마. 괜찮아? 저래도 부모는 부모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친구지! 여기가 새로 오픈했다던 그 햄버거 가게구나. 지금 화제라고 하더라. 어서 오세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게 정말 맛에 대해 연구했다는 게 느껴지는 맛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뻐서 난 손님에게 내가 이 가게를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자 정말 좋은 얘기야. 이 가게는 좀 더 돈줄 나야 해. 그치만 지명도를 올리기엔 자리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 그럼 이건 어때? 난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렇군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특히 사장은 햄버거 자판기를 마음에 들어했다. 이거라면 더 많은 분들이 햄버거를 드실 수 있겠어요. 자금이 모으기 전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그럼 내가 투자할게. 네? 겉보기엔 이래 보이지만 세라는 투자로 돈을 벌고 있어서 자금은 풍부하거든.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인 판매소를 짓고 덕분에 매출도 크게 올랐고 점포도 늘어나 연매출 10억엔까지 상장하게 됐다. 오늘은 화제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마사야님을 모셨습니다. 난 모르스타 TV에도 출연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됐다. 지금 제가 있는 건 어렸을 때 그 햄버거를 준 그녀의 존재 덕분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때부터 계속 좋아했었어. 나와 결혼해줘. 나랑? 나는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 저기... 응, 좋아. 사회잖아. 그때 햄버거도 먹을 돈도 없던 애가 연매출 10억인의 사장님이 되다니. 역시 신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뭐야 방금 그건? 아들이 TV에 나오다니. 성공한 아들과는 반대로 난 부하들이 계속 퇴사하는 바람에 감봉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여보, 우리 아들의 무인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갖고 오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부모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가져가 버리자고요. 이걸로 식비도 굽겠다. 앞으로도 잔뜩 먹어야지. 며칠 뒤 오늘도 잔뜩 햄버거 갖고 가자고. 아들이 이런 물건을 만들다니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이날도 햄버거를 가져가려던 그때 여기 당신들 절도 용의자로 체포한다. 뭐? 어째서? 설마 엄마 아빠가 햄버거 도둑이었을 줄이야. 어서요. 최근 상습적인 도난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과 상담해서 고성능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었어. 그치만 부모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래, 맞아. 부모라고 뭐든지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상식이 없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이라도 사회의 쓴맛을 보도록 해. 경무소에 가서 반성이나 해. 그럴 수가. 한 번만 봐주라. 그대로 두 사람은 체포당했다. 이후 사업은 점점 커졌고 우리만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아, 그래. 여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역시 자기야. 바로 해보자. 햄버거 정말 맛있어. 언니, 배부르게 먹여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많이 먹어. 아내가 생각한 건 돈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주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엄마,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지. 그녀의 상냥함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준 거야. 역시. 우와! 나보다 연예인 마사야가 저런 멋진 여성과 결혼하다니. 나도 지고만 있을 순 없어. 너희들은 햄버거에 어떤 소스를 뿌려 먹니? 난 데미그라스 소스를 자주 뿌려.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엄마, 힘내. 고마워, 켄스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는 아기를 낳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제발 엄마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잠깐 무통 주사 좀 넣을게요. 네, 부탁드려요. 분명 이거였지. 이케아타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엄마에게 어떤 주사를 꽂았지만 괴로워. 아까보다 더 아파. 어라? 무통 주사가 여기 있었네? 그럼 아까 놓은 건 이런 큰일이야. 점점 더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졌다. 엄마, 괜찮아? 내 이름은 후지타 켄스케. 괴로워하는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못해 안절부절하는 중이다. 어디 보자. 통증을 가라앉히려면 이 약을 쓰면 되겠지? 환자님, 약 효과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꽂을게요. 어라? 이게 아니었나? 이런... 일단 이걸로 진정시킬까? 아기를 낳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엄마의 얼굴은 점점 더 괴로워졌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결국 그날 난 아기와 만나지 못했다. 3일 뒤. 엄마, 아직 눈을 안 뜨네. 아기가 태어난 건 엄마가 괴로움을 벗어난 지 3일이 지나서였다. 와, 이번 수술은 정말 대박이었어. 뭐 어떻게든 성공하긴 했는데 이따 원장인 아빠한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야지 뭐. 선생님은 엄마는 아기가 나오면서 피가 많이 나온 탓에 잠시 잠을 자는 것뿐이라고 말했지만 엄마 언제 일어나는 거야? 아침엔 일어나야 한다고 항상 엄마가 말했잖아. 울지 마렴. 어머니는 곧 눈을 뜨실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그게 말이지. 네 여동생이 정말 나쁜 아이라서 엄마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란다. 네? 여동생 때문에 엄마가 눈을 못 뜨는 거라고요? 이케아타 선생님께 그 말을 들은 난 여동생인 유리를 점점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엄마, 다행이다. 켄스케,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목숨에 지장이 없어. 정말 다행이야. 드디어 평소의 엄마 모습으로 돌아왔어. 난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했지만 엄마, 괜찮아? 조금 피곤한 것뿐이란다. 괜찮아. 태어난 뒤에도 어째선지 엄마는 점점 괴로워 보였다. 엄마, 들어봐. 오늘 유치원에서 미안해, 켄스케. 유리 우유 줘야 해. 아, 기저귀도 갈아야겠네. 아빠, 있잖아. 미안하다. 지금 얘기를 들을 수 없어. 유리가 집에 오고 나서는 엄마도 아빠도 나와 놀아주지 않아 외로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째서 엄마는 아직도 괴로워 보이는 거지? 아, 그래. 나는 왜 엄마가 몸이 안 좋은지 깨닫고 말았다. 이케아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유리 때문이야.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그리고 어느 날 유리, 이제 엄마도 기운을 되찾을 거야.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엄마 아빠가 다른 일을 하던 틈을 타 나는 유리를 안고 베란다까지 와서 유리를 높이 들어올렸다.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그때였다. 켄스케,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서둘러 베란다로 달려와 나한테서 유리를 뺏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니? 네 동생한테.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거니, 켄스케? 우야, 유리가 없어지면 엄마가 건강해질 거니까.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를 구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내가 혼나야 되는 거야? 엄마는 유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는 필사적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마음을 전했으나 켄스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왜 몰라주는 거야, 엄마? 어떡하지? 켄스케가 이상해졌어. 이대로 같이 키우기엔 유리가 위험해. 그렇게 갑자기 난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 보호시설이라는 곳에 가게 됐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 어째서... 켄스케. 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었어? 벌써 소등 시간 지났어. 집중하느라 몰랐어요. 무리하지 말거라. 그 후 나는 내가 한 잘못을 깨닫고 앞으로는 사람을 위해 살고자 의사를 꿈꾸게 됐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자. 이게 내 나름의 가족을 향한 보답이다. 그런 어느 날, 여긴가? 교류회 참가자신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난 의료 종사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교류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여기서 운명의 만남을 이뤘다. 엄청 많네. 이렇게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니. 그때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저기, 응? 너 후지타 켄스케지? 어? 뒤돌아보자 그곳엔 처음 보는 중학생 정도의 소녀가 있었다. 저기 누구세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내 이름은 후지타 유리. 네 여동생이야. 뭐라고?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날 알아본 거지? 여러 가지 의문으로 인해 가만히 있던 그때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라고? 난 출산 전후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유리는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일도? 오빠가 베란다에 날 데려간 거 말이야? 물론 기억하고 말고. 그걸 알고 있다는 건 그때 눈앞에 있는 소녀가 틀림없이 유리라고 확신했다. 그랬구나. 유리,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했어. 오빠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뭐? 더 빨리 만나고 싶었어, 오빠. 유리, 정말 고마워. 고마워. 유리의 그 말에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 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빠가 그런 짓을 하게 만든 원인. 응? 그건 힘든 출산이어서. 아니야, 엄마의 출산이 힘들었던 건. 그렇게 유리는 태어난 순간의 기억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와, 이번 수술은 정말 대박이었어. 뭐 어떻게든 성공하긴 했는데 일단 원장인 아빠한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야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으니 틀림없어. 말도 안 돼. 의사인데 그런 짓을. 난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이 멍해졌다. 그렇게 또 다른 우연이 일어나. 먼저 매니독살병원에 이케아타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저 병원은 엄마가 날 낳은 병원이야. 설마 박수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그렇다. 틀림없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었다. 전
해외 유학 경험으로 누구보다 최첨단 의료 기술을 접해왔습니다. 어제 사고에서도 제 수술로 5명의 생명을 구했죠. 녀석은 잘난 척하며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대단하다. 역시 잘 나가는 의사는 다르다. 멋있다. 나도 이케아타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 저런 녀석이 아직도 의사 짓을 하고 있다니. 그의 모습에 우리는 화가 났다. 저 녀석은 나쁜 의사인데. 그치만 너무 오래전 일인데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내 기억을 영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어. 분한 유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자. 방금 기억을 영상화시키고 싶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진심이야? 아까 본 스태프가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요? 마침 잘 됐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네? 교류회가 끝난 뒤 반신반의하며 케이타라는 남자를 따라갔다. 뭔지 잘 모른 채로 따라왔는데 괜찮나? 위험해 보이면 바로 도망가자. 자, 여기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커다란 연구소 같은 시설이었다. 모로보싱이 찾고 있던 사람을 찾았어. 응? 모로보시라면 그 모로보시 그룹에. 설마 동명이인 아냐? 하지만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서 와. 모로보시니? 진짜 모로보시 그룹의 대표 모로보시님이었다. 일단 기억을 영상화시키고 싶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실은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유리는 출산 전후에 있었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과 엄마가 출산했을 때의 사건에 대해 전부 다 모로보시님께 털어놓았다. 그렇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확인해본다니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러자 모로보시님은 어떤 기계를 가져왔다. 이건 기억을 영상화시킬 수 있는 기계야. 믿을 수 없어. 뭐? 보고 있어. 유리가 그 기계를 머리에 씌우자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굉장히 내 기억 그대로야. 와, 진짜 영상으로 볼 수 있구나. 아, 이건 어렸을 때 네 모습 아냐? 정말이다. 역시 모로보싱이얌. 잠시 영상을 본 뒤 유리가 말했던 장면이 나왔다. 이케아타 녀석. 이건 가만히 넘어갈 수 없겠어. 그 후 몇 개월 뒤, 여러분, 오늘 기억 영상화 장치의 발표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회에는 수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역시 모로보시님, 이번에도 획기적인 발명을 하셨군요. 그러게요. 앞으로 의료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룹의 대표란 작자들이란 대단한 걸 만드시는군요. 오늘 이 기계를 소개하기 위해 한 명의 조수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모로보시님의 말이 끝난 뒤 유리가 무대에 섰다. 그녀는 태어나기 전후에 있었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이 기계로 한번 확인해보죠. 유리가 기계를 착용하자 모니터에 흐릿한 화면이 나타났다. 이건 유리 씨의 태아 때 기억입니다. 유리, 엄마, 아빠, 오빠가 모두 널 만나고 싶어 한단다. 아빠란다. 어떤 아이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구나. 난 오빠야. 저기 뭐라고 말하면 될까? 양수를 통해 들려오는 듯한 흐릿한 가족들의 목소리에 회장 안의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대단해. 이게 태아 시점의 체내군. 외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 좀 더 기억을 뒤로 넘겨 그녀가 태어나기 직전의 영상을 보여드리죠. 아, 드디어 나왔다. 손이 많이 가는군. 모니터에 이케아타가 나왔다. 아, 저건 나잖아. 와, 이번 수술은 정말 대박이었어. 뭐 어떻게든 성공하긴 했는데 이따 원장인 아빠한테 어떻게든 해달라고 해야지 뭐. 그 영상을 보고 정말 형편없는 의사야.
이런 의사가 존재하다니 의사회의 수치야. 이 의사는 대체 누구야? 이런, 여기서 들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거야. 의사들은 일제히 술렁거리며 회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여기에 나오는 의사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유리가 가리킨 곳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케아타를 향했다. 이딴 추적 영상을 믿어? 태어나기 직후의 기억 따윈 아무 신뢰성이 없다고. 애초에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럼 그녀의 형의 기억을 보자. 네, 내가 기계를 장착하자 모니터에는 분만실에서 출산을 돕고 있던 이케아타의 모습이 비춰졌다. 어라, 무통주사가 여기 있었네? 이런. 계속되는 그의 실수에 회장 사람들이 아연실색했다. 무통주사도 구분할 줄 모르다니 공부 안 했나? 더블 체크 정도는 기본 아니야? 저렇게 위험한 주사를 어떻게 믿을 수 없어. 그 후 죄송했습니다. 매니 독살병원 의사와 간호사의 증언도 모아 그렇게 이케아타는 체포되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괴로운 거라고 착각했었어. 정말 미안해. 오빠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던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유리, 고마워. 그렇게 나는 유리의 권유로 13년간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 곁으로 가게 됐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어려운 생각 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상관이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케이스케, 어서 오렴. 계속 만나고 싶었단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부모님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같이 있을 수 없었던 13년간의 시간을 되돌리려는 듯 우리 가족은 그저 서로를 끌어안았다. 너희들도 보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있니?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어느 휴일날 나는 아빠한테 졸랐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친구들은 모두 가족들이랑 어디 간다던데. 내 이름은 아라이 미치아키, 10살. 아빠와 둘이 살고 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엄청 재밌는 곳에 가야 하니까 안 돼. 집에서 놀고 있어. 엄청 재밌는 곳?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도 상관없긴 한데 아이들에겐 별로 재밌는 곳은 아니야. 자, 여기가 엄청 재밌는 곳이다. 도착한 곳은 캬바레라는 가게였다. 우와, 번쩍번쩍하다. 얼른 안에 들어가자. 여긴 아이가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 금이 또 왔어. 헤이지 씨, 오늘도 왔어? 틈만 나면 네 얼굴을 보고 싶어지는 걸 어떡해. 사랑해. 아치. 아빠는 언제 돌아오는 거지? 하나도 재미없어. 다음 날. 어제 가족들이랑 백화점 가서 옷 샀다? 난 동물원 갔다 왔어. 반 친구들이 휴일에 어디 다녀왔는지 얘기하고 있었다. 부럽다. 다들 재밌는 곳만 다녀온 것 같네. 미치아키는 어디 다녀왔어? 나는 캬바레 다녀왔어. 캬바레? 그게 뭔데? 어떤 곳이야? 반짝반짝하고 어른들이 희죽희죽거리며 들어가는 곳이야. 뭐야 거기? 엄청 재밌겠다. 나도 가보고 싶어. 하나도 재미없는데. 그 후 나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캬바레 앞에서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아직인가? 저 아이 책가방 메고 캬바레 앞에 앉아있네. 이쪽에 흠이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금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번 주는 네 생일이니까 매일 올게. 정말 기뻐. 근데 생일이 아니어도 거의 매일 오고 있잖아. 사랑해. 저 손님 항상 있네. 정말 캬바레를 좋아하나 보다. 내 이름은 케이타야. 지금은 캬바레 보이로 일하는 중.
놀러 왔어. 추르추르 어서 와. 평소처럼 VIP룸 괜찮아? 부탁해. 저 녀석 쿠조파 두목 타카츠라님과 친구인 모양인데 대체 정체가 뭐지? 글쎄. 또 와주셔서 기뻐요. 항상 내 옆에는 VIP 전용 넘버원 아가씨 노아가 붙는다. 나는 리샬 스트레이트로. 너도 마시고 시켜. 감사합니다. 게이타 미안하지만 이 녀석들을 위해 다른 아가씨 몇 명 좀 불러줘. 알았어. 왠지 가게 안이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VIP 손님이 오신 모양이야. 잠깐 다녀올게. 뭐? 나 방금 술 시켰잖아. VIP 손님은 비싼 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금방 돌아올게. 미안. 젠장 VIP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게 안 여자들을 독차지하려다니. 따지러 가야겠어. 아이 가게!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왔으나. 에? 뭐야 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 없음 얼른 꺼져. 죄송합니다. 갈게요. 순식간에 튀었다. 그때 난 몸이 으슬으슬한데 캬바레 앞에서 계속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하다. 평소라면 2시간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데. 레이지 씨 기다렸지.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안 가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얼른 마시자. 그래. 평소보다 오래 걸리네. 어떡하지? 머리 아파. 어지러워. 이때 내 몸은 한계를 맞이하고 말았다. 즐거웠어. 또 올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돌아가는 타카츠루 씨를 배웅하던 그때 누가 쓰러져 있어. 이 아이는. 쓰러진 아이를 발견하고 난 놀랐다. 내 목소리를 들은 보이들이 나타났다. 아? 무슨 일이야? 몸이 불덩이야. 근데 왜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아무튼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 알았어. 지금 바로 전화할게. 몇 시간 뒤. 여긴 어디지? 미치아키,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엄마? 힘들었지? 왜 그런 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니? 아빠 볼일이 끝나기 전까지 거기서 기다렸어. 이렇게 추운 날에 몇 시간이나 그런 곳에서?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 미치아키 어디 갔나 했더니 이런 곳에 있었어? 당신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시끄러워. 양육권도 없는 주제에 얼른 꺼져. 그렇게 난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왜 저런 녀석한테 양육권을 뺏긴 거지? 난 그날 느꼈던 분함을 다시 한번 느껴야만 했다. 나왔어. 오늘도 아가씨들에게 육아돼지라고 칭찬받고 기분이 최고였어. 오늘 아들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남편인 에이지는 항상 본인의 월급을 캬바레에 쏟아붓고 있었다. 내 벌이만으로 생활하는 것도 이젠 한계야. 이제 우리 이혼하자. 아 그래. 그렇게 난 이혼을 결심했다. 육아는 전부 내가 했으니 당연히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너한테 양육권이... 뭐 그렇게 됐어. 돌싱에 육아돼지면 더 많은 아가씨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 정규직이었던 남편보다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탓에 양육권을 뺏기고 말았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절대로 용서 못해. 마침내 난 퇴원했고 아빠는 또다시 캬바레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야. 또 매일 출근할 수 있게 됐어. 에이지 씨, 에?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제 에이지 씨랑 만나기 곤란해졌어. 뭐? 왜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알려줘. 이유는 말해줄 수 없어. 미안해. 가게에서 나가줘. 잠깐 기다려. 나 엄청 단골이잖아. 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가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뭐? 말도 안 돼. 가게 안이 소란스럽다 생각했던 그때 아빠가 검은 양복 아저씨들로 인해 문전박대를 당했다. 으아! 아빠!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아빠가 금방 돌아와서 기뻤다. 오늘은 빨리 왔네. 말도 안 돼.
이제 다 끝났으면 어디 놀러 가자. 어쩔 수 없지. 다른 가게 가자. 뭐? 아빠는 다른 캬바레에 들어갔으나 미안하지만 당신은 안 돼. 곧바로 아까 가게와 똑같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아빠를 가게 밖으로 던져버렸다. 아빠, 이번에도 빨리 끝났네. 뭐야, 고객한테 왜 이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은 이 가게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난 여기 처음 온 손님이라고. 쫓아내는 이유가 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답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다음. 그 후에도 아빠는 다른 캬바레에 몇 군데 더 들어갔으나 어디든 똑같이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아빠?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대체 뭐냐고. 이 녀석도 저 녀석도.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비싸지만 그 가게에 가는 수밖에. 모든 가게에서 쫓겨났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급 클럽으로 향했다. 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난 조심스럽게 가게에 들어가 인기 있는 아가씨를 지명했다. 안녕하세요. 뭐 마실까요? 마침내 보이가 아니라 귀여운 아가씨가 나타나자 텐션이 확 올랐다. 대박 예쁘네. 마음에 들어. 비싼 술 팍팍 시켜버리자고. 기뻐요. 같이 마셔도 돼요? 물론이지. 나는 기분이 좋아져 비싼 술을 계속해서 주문했다. 내가 가게 밖에 떨면서 기다리던 그때 미치아키! 엄마! 또다시 엄마가 나타났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아빠가 이 가게에서 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또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긴 추우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자. 그치만 가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빠가. 엄마랑 같이 가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정말 호화로운 방에 데려왔다. 어라, 귀여운 꼬마 손님이잖아. 또 만났네. 많이 컸네. 맛있는 거 먹을래? 누나들이 사줄게. 그곳에 있던 예쁜 누나들이 날 환영해줬다. 나왔어. 다카츠루님 아니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이날 나는 용모가 있어 고급 클럽에 왔다. 그래? 어디 살고 있는지 정도는 괜찮잖아. 그건 좀... 얼마나 술을 시켜야 알려줄 거야? SNS라도 괜찮아. DM할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열심히 아가씨와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그때 루이씨, VIP가 부르십니다. 갑자기 종업원이 나타났다. 네, 잠깐 다녀올게요. 뭐? 어렵게 들어온 가게인데 왜 벌써 사라지는 거냐고. 열받은 난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VIP 룸을 발견했다. 이 안에 내 즐거움을 빼앗아간 녀석이 있다는 거군. 가만 안 두겠어. 오늘은 여자의 탄생일이군요. 그 호칭은 그만. 우와, 축하해, 엄마. 뭐야? 엄청 즐거워 보이잖아. 더 열받네. 야, 너네들 때문에 내 자리에 있던 여자들이 사라졌잖아. 나는 박력 있게 VIP 룸 방을 열었으나 뭐야 너? 저번에 만난 개무서운 손님이 거기에 있었다. 죄송합니다. 방을 착각... 왜 미치아키랑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미치아키, 넌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도 양육권 없으니까 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타카츠루님한테 쫄았던 남편은 나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기세가 등등한 채로 다가왔다. 애초에 왜 이런 고급 클럽 VIP 룸에 당신이 있는 거야? 그거야, 유메카는 이 가게의 주인이고 캬바레 여자라고 불릴 정도의 전설의 아가씨니까. 뭐라고? 그렇다. 난 본래 전설의 넘버원 아가씨였다. 아가씨를 은퇴한 후에는 뒤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썼고 현재 수많은 넘버원 아가씨들을 키우며 업계의 여자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예전엔 유메카 씨, 아들은 제가 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세요. 고마워. 엄마 일하고 올게. 말 잘 듣고 있어. 아들이 태어난 직후엔 육아를 하면서 일을 했고 후배들에게 아들을 봐달라고 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아가야, 없다. 있다. 웃었어.
후배들 사이에서 미치아키는 도련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존재였다. 내 아내가 여자라고? 말도 안 돼. 그 증거로 여러 가게에서 문정박대 당하지 않았어? 설마 여자의 인지도는 차원이 다르니 캬바레 전체의 블랙리스트로 찍혔을 거야. 뭐라고? 엄마는 화를 냈다. 역시 당신한테 미치아키는 맡길 수 없어. 당신이 아들을 대하는 행동들은 내 후배들이 다 보고 있었어. 증언도 다 모았고. 법정에서 싸우면 내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문제에 몰린 아빠는 치, 그렇게 갖고 싶다면 양육권 따위 가져라. 흥이 깨졌어. 이딴 가게 나가고 말지. 나가기 전에 계산이나 해줘. 알았어, 알았다고. 100만 엔이라고? 분수에 맞지 않은 가게엔 오지 마. 그래도 나름 서비스해준 가격이니까 빨리 내고 나가지 그래? 젠장, 이딴 가게 두 번 다시 오나봐라. 다음 날 이제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걱정 마. 엄마, 나 수족관에 가보고 싶어. 좋아, 내일 가볼까? 정말 아싸! 그렇게 난 엄마와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됐다. 한편 아빠는 마음에 드는 가게는 전부 출입금지 당했으니 새로운 가게를 찾아야 해. 그래서 난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가게에 갔다. 어서 오세요. 아! 이 녀석 다른 가게에도 알바를 하는 모양이건. 아, 이 사람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녀석이 그렇게 말하자 남자들이 나타나 으악! 순식간에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캬바레 여제라고 불리는 유메카 씨를 적으로 돌렸으니 이제 당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을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내 유일한 취미가. 캬바레는 즐겁지만 너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줘. 구독 버튼 잘 부탁해.